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올해 M&A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웅진 코웨이 매각이 심상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두 달이 넘도록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자 이러다가 결렬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 주인과 또 인수 후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코웨이는 당장 다음 달 CES 준비는 물론이고 또 새해 사업 계획 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게임 업체인 넷마블이 웅진 코웨이를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깜짝 뉴스이기도 했는데 이게 벌써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웅진이 지난 10월에 넷마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다음에 지금 벌써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렇다 할 진척 상황이 없습니다. 일단 웅진 윤석금 회장의 차남이었던 윤세범 전무와 그리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딜이었는데 처음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연내 매각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실사 과정에서 웅진 코웨이가 가격 인하를 주장을 했고 또 여기에 웅진이 난색을 표하면서 딜이 미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기야 IB 업계에서는 매각이 결렬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웅진과 넷마블 측 모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서로 간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일단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했을 때 당시 들어갔던 인수 자금만 1억 9천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넷마블이 자금이 1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우선 협상자 선정 당시에 써낸 금액이 1조 8천억 원 정도 중반대인데 웅진의 인수 가격과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넷마블이 기존에 써냈던 가격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더 낮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뒤늦게 가격 조정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뭡니까? 일단 넷마블이 이제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를 좀 일단 먼저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하나의 매출이 널뛰는 그런 게임 회사의 매출 구조 특성상 코웨이라는 안정적인 우량 자회사를 가지게 된다라면은 수익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신기술들이 코웨이의 가전과 결합이 돼서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홈과 같은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가격 조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보자면 일단 노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의 경영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넷마블이 뒤늦게 실사하는 과정에서 노조 문제가 좀 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코디랑 CS 설치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넷마블 사옥에서 이제 코웨이 노조가 연일 농성을 벌이면서 직접 고용을 해달라 넷마블의 경영진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조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이런 넷마블이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노조 문제는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도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웅진 입장에서는 코웨이의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웅진 코웨이 인수전이 이렇게 떠오를 때부터 그때 당시에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것이 웅진 측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수 가격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두 달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 웅진 측으로서는 아무래도 더 초조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웅진이 좀 또 열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한데요. 예.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코웨이 인수로 웅진 싱크빅이 1조의 인수금융과 그리고 5천억 원의 전환 사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간 이자만 55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내년 2월까지 막아야 하는 회사채가 740억 원 정도가 있고요. 현재 웅진 같은 경우에는 투기 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하면서 신용 등급이 아예 없애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웅진 관계자는 현재 웅진의 현재 부채 비율이 152%로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웅진 싱크빅 또한 영업과 배당 수익으로 1,1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550억 원 정도의 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웨이가 재매각이 완료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양측이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인 건 맞긴 한데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이런 가격을 둔 신경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봐도 딱히 결론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가장 답답한 게 중간에 껴있는 웅진 코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CES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제대로 진척은 돼 갑니까? 사실 웅진 코웨이의 이런 민수를 하는 그런 당사자로 넷마블이 선정됐을 때만 해도 예.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가 낫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었는데 예.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연내 매각이 좀 마무리되겠거니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더 사업 계획을 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또 그리고 현재 웅진코웨이는 영업과 R&D를 총괄했던 이해선 대표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현재 안지용 단독 대표의 체제입니다. 이게 안지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무통이다 보니까 매각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왔었는데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 사업 준비에도 약간 좀 구멍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고요. 당장 방금 말씀하셨던 그 CE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예. 좀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부스를 소개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내년엔 과연 누가 그 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지수다, 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B2C의 그런 부스보다는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B2B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